특히 한국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의 대통령의 평가는 제1점이 외교로 평가합니다. 외교로.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하는데도 한미동맹을 가장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뭐 실패한 부분이 들어있지만은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하고 이것 때문에 역사에 나쁘게 평가는 되지 않을 것이다. 며칠 전에 부시 전 대통령이 정경련 초청으로 제주도에 와서 강연을 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부러 가서 두 차례 걸쳐서 식사 대접하고 하는 거 아주 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대접하기 참 힘들어요. 힘든데 그렇게 잘 챙겼다. 그것은 부시 대통령이 마지막에 핵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배신감도 느꼈지만은 금융위기 때 우리를 도와주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감사 표시인데 그건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인수인계를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수인계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미관계가 제대로 되면은 대한민국이 기초가 든든해집니다. 한미관계만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경제 안보 문제가 크게 위기를 겪지 않습니다. 생명선이죠. 그래서 한미관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우선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된다. 호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좌익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동안에 그 젊은 이 백지 상태의 젊은이들한테 관념적인 이야기, 관념적인 반미선동을 많이 했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을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쉽게 원상복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싫으면 왜 미국 유학을 그렇게 많이 갔냐면 10만 5천 명이 갔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보다도 중국 사람보다도 가장 많은 유학생을 미국에 보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저도 외손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은데 이상하게 미국에 공부하고 돌아오면은 다 잘 돼서 돌아오네요. 그게 참 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애라도 미국에 갔다가 1년 좀 있다가 돌아오면은 우선 영어를 잘하잖아요. 저는 외손녀가 요새 8살짜리인데 미국에 갔다 오더니 제가 그 외손녀한테 지금 발음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발음을 어릴 때 발음 정확하게 해놓으니까 저보다 훨씬 발음이 나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 갔다 오면 이렇게 다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은 또 미국에 자녀를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다 대학교 졸업하고 다 취직이 잘 됐다. 아니 미국에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나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몇 사람 있긴 있어요. 미국에 가서 돌아와가지고 반미로 가는 사람 있긴 있습니다. 반미로. 그 미국에서 겪었던 콤플렉스를 여기 와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인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소수를 빼고 미국에 공부하고 미국에서 경험하는 것 때문에 다 그 사람들이 그 경험 때문에 출세해요.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침 좋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모자란 사람도 미국에서 와가지고 꽉 찬 사람으로 되고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예절 없는 사람도 예절 바른 사람 그런 식으로 거대한 이 교육기관이 미국이랍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의 치부까지도 당당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89년에 제가 기자로서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갔더니 흑인들 있는 범죄 많이 있는 그런 데를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자기들 돈 써가지고 왔으면 좋은 점만 보여주면 될 텐데 문제 있는 데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문제 있는 것까지 다 보고 가란 말이죠. 보고 가도 결국은 플러스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국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다. 아니 한미동맹 때문에 아쉬운 것은 우리지. 미국도 아쉽겠지만 우리는 절박하고 사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여러 동맹국 중에 한국이 하나고 우리는 유일한 동맹국 아닙니까? 미국이. 한국 동맹국 뭐 미국 빼고 또 있습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하고 동맹을 했다면은 미국과의 동맹을 다소 소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유일한 동맹국. 미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한국에서 바보 짓은 많이 했지만 나쁜 짓 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말 맞지 않습니까? 바보 짓은 대로 했지. 그럼 나쁜 짓 한 거 있습니까? 외국과 외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한 나라에 대해서 국가가 나쁜 짓 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렇게 8월이 되면은 또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할 거냐 또는 해방기념 광복절로 할 거냐 또 시비가 없습니다. 이 민주당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작년 60주년 건국기념일에 이 민주당은 어디 가서 지금 기념식 지냈습니까? 어디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까? 네? 자기 조상 앞에서 제사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지냈습니까? 김구 기념관에 가서 건국 60주년이라는 그 건국을 떼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것은 반란단체 가는 겁니다. 이거 반란체. 원래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반란 집단입니다. 분파주의, 분열주의, 분열주의. 바스크나 저 스페인에 가면은 그런 카탈루니아, 바르셀로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건국기념일 행사를 하는데 건국이란 말이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세상에 건국이란 말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야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반란적 야당과 같이 정치를 해야 되니까 한나라당도 참 불쌍하고 골치 아픕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가면 바로 좌파가 판 함정에 싹 빠지는 거죠. 손세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월간조선에 이승만과 김구를 비교하는 편견을 연재를 해가지고 책이 3권 나왔고 아마 다 책이 나올 한 10권 넘을 거예요. 손세일 씨가 신동아 편집장 출신인데 국회의원도 하시고 마지막 말년을 이승만과 김구를 쓰는 걸로 마감하겠다고 해가지고 연세가 70 중반을 넘으신 분이 요새 열심히 쓰고 있는 아직 요새는 좀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로부터 다시 씁니다. 이분이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썼어요. 이승만과 김구를 생각한다. 10만원권에 두 사람의 초상화를 함께 넣자. 이 말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초상화를 함께 넣자. 이승만과 김구를 생각한다. 10만원권에 두 사람의 초상화를 함께 넣자. 여기서 이승만의 초상을 넣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서 별로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구 초상화를 하나로 넣는 건 저도 반대해요. 그럼 같이 넣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김구라는 분의 말년 한 2년의 실수 1947년, 48년의 실수를 가지고 그분 생애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것은 비과학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는 건 사실이죠. 반대하는 건 사실이나 그 반대의 정도가 좌익하고는 다르죠. 좌익하고는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분의 행동이 상해 임시정부를 지킨 사람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를 지킬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주로 누구로부터? 공산당으로부터. 공산당이 그냥 레닌,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가 돈까지 받아가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먹어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가 좌익 독립운동 사령탑으로 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방 이후에 그 사람들이 정통성을 주장을 하면서 당연히 한반도에 공산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논리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가 좌경화되지 않았습니다. 좌경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3, 4년 동안은 좌우 합작이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당시에 장개석이가 모택동하고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국공합작을 했어요. 공산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도 좌우 합작을 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개석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서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러나 김구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가 좌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을 하는 그 진영의 손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연결돼가지고 대한민국이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동시에 해방 직후에 우리가 신탁, 반탁 이렇게 할 때 이승만, 김구 손을 잡고 반탁 노선으로